일한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지금 3개월, 4개월 가까이 됐어요. 4개월 가까이 아, 돼서 프로베이션 끝나고 제가 월요일부터 유급 휴가 받고 있어요. 일하는 지역하고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광역 토론토 옆에 미시사가 지역이고요. 덴탈 랩이라고 폴란드 분이 하시는 랩이에요. 하는 일은 그냥 지금은 나이가드랑 뭐 에식스, 블리츠 트레이 기구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덴처 보조까지 같이 겸해야 된다고. 맵이 전문적으로 좀 하는 게 크라운 앤 브릿지하고 다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 교정하고 네네. 벤처까지? 보조 기구 만드는 거랑 덴처랑 그다음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막 교정 장치를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고정 네, 장치가 나이가드랑 네. 그다음에 블리치 트레이, 에식스 뭐 이제 4개월 되셨는데 좀 일은 적응이 된 시점이 한 어느 정도 하신 다음부터? 일단 한 달은 트레이닝 기간이었거든요. 그 한 달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가는 그 친구가 떠나고 나서 제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순간이 딱 오니까는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적응이 되더라고요. 직접 해봐야 이게 제게 되지 이게 설명만 듣고 트레이닝만 받아서는 제 거라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인수인계 해주는 사람이 나가고 본격적으로 그 일에 들어갔을 때 그럼 그때 일을 하시다가 일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아, 저희 그 친구가 가면서 자기 폴란드에 있는 그 연락처를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텍스트를 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고, 저희는 또 사장님께서도 직접 하셨던 분이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즉석에서 바로바로 가르쳐 주시고 손을 대셔서 지금 몇 달 지나서 생각해 보시면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 네, 보시면. 근데 네. 그때는 적응하고 나면 되게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데 그 태스크가 좀 되게 어렵게 다가오셨는지 아니면은 하는 일이 뭔가 복잡했던 건지 약간 그런 부분 좀 조금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워크플로우를 봤을 땐 이게 되게 단순했는데 이게 케이스별로 들어가니까 이게 결국은 다 커스터마이즈잖아요. 케이스마다 약간의 변형을 줘서 해야 될 때 이 변형하는 이 범위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그게 저는 힘들었고 사실 일은 단순했었어요. 하는 일은 계속 반복되고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어려운 케이스가 오면 이거 교합을 본다거나 이러면 항상 사장님한테 달려가는 편이에요. 그 지금 이제 몇 달의 경험이 쌓이니까 조금은 그래도 반복적으로 오는 부분은 적응이 좀 이제 되신 거죠. 네네네. 거의 뭐, 전에는 10케이스 중에 뭐 한 6, 7개 물어봤으면 지금은 이제 한두 케이스 진짜 어려운 것만 사장님한테 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도와주시더라고요. 잘 적응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치기공을 배우셨는데, 이민은 가신 지가 좀 오래되셨잖아요. 원래 치기공을 생각하기 전에는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좀 고려를 하고 계셨었는지. 아, 저 치기공 하기 전에 여기서 회사 두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쪽 계통으로 계속 일을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한 번, 첫 번째 회사는 마케팅 회사였거든요. 거기에서 로지스틱스 팀에서 일을 했었고, 두 번째는 선적하는 그 포워딩 업체에서 이제 어카운팅을 했는데, 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딱 왔을 때 회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이나 이런 쪽의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통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었어. 그거를 캐나다에서 하실 때 좀 언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으셨나요? 사실 이제 그냥 하는 일은 대충 보면 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거는 감은 잡혔는데 제 그 상사 되시는 분이 인도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영어를 알아듣고 합이 좀 안 맞아서 좀 많이 애를 먹었고, 시스템이 한국 같지 않아서 이거를 다시 영어로 듣고 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 이후에 그 코로나를 지나서 치기공 쪽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정보를 좀 어떻게 알게 되시고 결심하는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좀 이제 회사로 돌아갈 자신은 없고, 뭔가 다시 새로운 걸 배울
자신도 없었지만 친구나 선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아는 지인 중에 스마트 덴에 가서 배워서 취업한 사람이 있다. 식이금도 괜찮을 것 같고 덴탈 어시스트 치과 간호사 과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 한번 해볼까? 그리고 제가 좀 손재주는 좀 있거든요. 덴탈 어시스트보다는 치기공이 조금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게 됐죠. 그래서 대표님 유튜브도 보고 캐나다 현님, 뭐 켄주마님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어서 스마트덴에 신청서를 받았었죠. 결심을 하려고 할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 네.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바로 오시는 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등록을 좀 해놓고 그때는 좀 어떤 준비를 좀 하시긴 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저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혹시 이거 내가 이제 좀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이러면서 좀 고민하다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베팅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등록을 했고 등록하고 나서는 그쪽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뭐 어떤 파트가 있는지, 작업 환경이라던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오늘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이제 오시면은 저희는 뭔가 그 부분을 케어해 드리려고 딱 자리 안내부터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놓거든요. 첫날. 좀 안심을 하실 네네.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과정 동안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피드백도 되게 많이 드렸었고, 교육 과정과 좀 마친 다음에 소감이 좀 어떠신지. 사실 컴맹, 뭐 기계치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동기들 중에서도 그 기숙분들 중에서도 제가 프로그램을 제일 늦게 깔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도와주셨으니까 이걸 어찌어찌 하긴 했는데 다행히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칼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헤드야 1도 모르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제가 느낄 때 이게 그래프가 처음에는 막 바닥을 기다가 이게 확 치고 올라가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신기했어요. 아, 되는구나, 나도. 컴퓨터가 되네, 내 손에서. 어느 정도 좀 만드는 거를 좀 좋아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여기 와서 찾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한 번도 네, 안 해보다가, 이제 초반에 적응하는 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을 전반기 때 저희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포기하지 않도록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되면은 그게 바퀴가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점이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을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연습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게 좀 올라왔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 차이는 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수료를 할 때쯤에는 좀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하셨는데, 수료한 다음에. 그래서 네, 그때부터 좀 수료한 시점부터 캐나다 들어가기 전까지 좀 걱정했던 부분하고, 좀 복습을 좀 하셨는지, 뭐, 캐드 프로그램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잖아요. 네, 수료하면서. 네, 네. 마인드 컨트롤이라던가 좀 준비를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 가려던 그 비행기 티켓이 어쩌다 보니까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딜레이가 많이 된 상황인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기술이라는 분야는 하루를 쉬면 더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동영상 계속 돌려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왁스업 하는 것도 눈으로 많이 익혀두려고 했고, 캐드 하던 것도 눈으로 많이 익혀두려고 했고, 저 이거 생각한 건데, 혹시나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은 네, 전기 조각도 하나 따로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존에서 찾아보고 했거든요. 비싸지도 않고. 사셔서 그냥 연습을 하시면 잊혀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교육을 들으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네네. 일부러 좀 그 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는 거는 얘기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안 했었고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분은 저희도 요즘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조각도 좀 네, 사서 연습을 이제 그거라도 계속 좀 하고 이제 모델은 저희가 학원에서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그 말씀하신 부분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일단 레지메나 대략적인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준비는 하는데 캐나다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구직 활동은 언제쯤부터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이제 취업하신 거 면접을 그 보셨던 과정 좀 어떻게 면접을 봤었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거든요. 그거 좀 네. 궁금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이거를 혼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떨지 몰라가지고, 같은 기수분이 보여주고 컨펌을 받기도 했는데, 제가 작성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칼라 프린트로 뽑아서 파일로 만들어 놓고, 3월 마지막 날에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랩에 제일 먼저 드랍을 하고, 그로부터 2주 만에 이제 최종 이제 일하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날에 처음으로 랩에다가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길에 30분 만에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부재중 통화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방금 전에 너가 드랍하고 간 랩인데 너 면접 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한 두세 군데 더 드랍을 하고 그 다음날 연락 와서 일주일에 한 두 군데 정도씩 해서 2주 동안 면접을 봤고요. 그 중에 한 곳에는 또 너무 급하게 또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있는데 거기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니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때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레지메 드랍을 하러 갈 때, 그, 주소 찍어서 네, 들어가서 랩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죠.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런, 그 현실적인 네. 상황이 어땠는지. 네, 저는 일단 인디드로 먼저 찾아보고 구직이 나와 있는 곳에 인터넷으로는 안 하고 직접 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막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랩이 생각보다 깔끔하고 좀 아늑한 분위기에 저희는 되게 작은 소규모거든요. 가니까는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여갖고 다들 얘기하는 그냥 사랑방 같은 느낌의 랩이어서 그게 마음에 들었고 덜덜덜 떨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 잡을 찾고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잡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드랍했고 그 리셉션에 사람이 앉아 있었나요, 그 랩에? 거기는 리셉션 따로가 없고요.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해당하는 업무 파트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각자 하시더라고요. 오픈돼 있고, 이렇게 딱 뭔가, 입구가 있고, 네.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가지고,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딱, 보통 큰 랩은 리셉션에 사람이 앉아 네. 있거든요. 립세션이 있는 곳도 갔고, 립세션이 없는 곳도 갔는데, 예, 립세션 없는 데서는 바로바로 딱 나와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알았어. 두고 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좀 작은 곳이 저하고 맞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갔는데 뭐 아무도 없고 막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 메모지에다가 좀 기록을 해서 그렇게 놓고 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을 했었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메모지에 써서, 아, 나 지금 뭐 이거 제출하러 와서 좀 기다리다가 일단 놓고 갈 테니까 연락 달라. 그냥 이렇게 딱 좀 메모지 좀 써놓고 가면 그 연락 진짜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첫 번째 구직할 때 돌아다니는 게 제일 아무튼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그걸 네. 잘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무조건 많이 보내자. 떨리고 뭐 이런 감정 좀 다 배제시키고 그냥 무조건 보낸 다음에 오면은 면접 일단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자. 들어가셔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페이는 생각하셨던 것보다 괜찮게 좀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페이는 그냥 뭐 최저 시급보다 그때 말씀하신 한 2, 3불만 더 받아도 우리는 학원을 다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그 정도 미니멈 페이에서 뭐 한 2, 3불만 많아도 무조건 나는 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생각보다 많이 쳐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다니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 페이 그 레인지가 나오긴 하는데 말씀하신 걸로도 그래서 지금 그 페이를 받고 이제 잘리지 않고 적응을 이제 하시면서 지금 어쨌든 프로베이션 피리어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페이만큼의 이제 스킬의 인정을 받으신 거죠. 이제 네. 앞으로 그거보다 내려갈 일은 없는 건데 이게 기술직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시간이 쌓이면서 계속 내 스킬은 계속 더 좋아지고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아무튼 딱 제가 그 좀 가이드 해드리는 그 길대로 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운도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잘 되셔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고, 토론토 지역 쪽에 그 이제 일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네. 아이들을 또 케어하시잖아요. 네. 좀 요즘에 이제 비슷한 분들이 저희가 그 문의가 많이 좀 오고 있어가지고, 일은 좀 약간 근무 시간은 좀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나요?
네네네. 저희는, 보통 9시에서 5시까지인데, 금요일은 8시에서 4시까지 해서, 금요일에 저는 애들 프로그램을 좀 많이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애들 때문에 너가 바쁘니까 굳이 뭐 5시 맞춰가지고 퇴근하지 않아도 돼. 일이 있으면 일찍 가도 돼. 어차피 네가 일이 많으면 야근을 하잖아. 충분히 시간적으로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나절 일찍 가고 싶으면 가도 돼. 그리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여유가 되면 그때 다시 새로운 걸 배우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출근 시간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전 9시예요. 그 만약에 좀 아이들 케어해야 돼서 좀 늦어져야 되면 그런 것도 좀 양해를 해주나요? 네네네. 저희 애가 8시에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8시부터 근무라서 한 30분 전에 먼저 떠나게 되면 애들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분들은 8시부터 하지만 난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만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사장님이 흔쾌히 하라고 하고 혹시나 시간이 더 걸리면 9시에 와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좀 조정을 해주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초기 좀 적응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좀 시작하는 단계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나요? 아이들에 대한 케어 부분.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큰애가 거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좀 문제가 좀 생겼었거든요. 거의 시작과 동시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좀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흔쾌히 해주시고 사실 외국인 사장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흔쾌히 말씀하세요. 여기는 맞벌이가 너무 많고 집안에서 부모님이 해지 않으면 애들을 케어할 수 없는 걸 아니까 다 이해해 주시는 편이에요. 저도 정말 이해 못 하시는 곳은 안 가시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거를 또 하나 이제 일하실 때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당연히 적응하시는 뭐 한 달, 두 달째는 되게 힘드셨겠지만 하시는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지금 현 시점에서 느껴지시는 업무 강도가 좀 어떤지 하루 일과를 딱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의 강도라던가 일하면서 익히는 부분에서 어려워서 뭔가 그럴 때 또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네네.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라던가 좀 이런 게 지금 현재 어떤 정도 수준이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적응이 된 시점에서 사실 제가 직장 생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월급을 주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어요. 이거 다른 분들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즐겁게 다니고 있고요. 진짜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학원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네 이런 마인드가 크고요. 스마트 대에서 배우고 두 번째 학원을 갔는데 거기서 돈을 주더라. 약간 그런 네, 말씀이신 예, 두 번째 또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급여를 주시니 이거는 돈을 받으면서 내가 배우고 있네. 와, 이만한 직장도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되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노동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나니까 크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아기들이 있는 가정주부분들이 많이 하시면 다시 이제 재취업에 아주 좋은 직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민을 몇 년도에 가셨죠? 캐나다로? 저는 2010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네, 14년 차신데 이제 이민을 좀 가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보통 주말반에 많이 오시고 좀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을지에 대한 좀 전체적인 그냥 이거는 시기공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을 오래 하신 선배로서 진짜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나다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어요. 생활하는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아이들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진짜 숨만 쉬어도 몇천 불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비싸거든요. 가지고 오신 돈을 쓰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이걸 벌어서 쓸 수 있는 도구, 즉, 직업을 갖고 뭘 하나를 찾아서 꼭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가지신 돈 다 쓰고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직업, 직장,
아니면 본인의 그런 뭐 유튜브든 뭐든 부수입은 꼭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가 말씀하셨는데 외식 좀 자주 하시나요? 외식이 되게 너무 비싸잖아요, 거기가. 네, 아기들까지 외식 데리고 만약에 가려면, 많이 깨지죠. 네, 거기 네, 그러면은 네, 그 외식은 잘 안 하시고, 네. 아무튼 저도 네, 그랬었기 때문에 가면은, 거기서는. 네. 애들이 한식을 또 좋아하니까 딱히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거의 주로 제가 하는 편이고 피자, 햄버거 그런 거는 이제 사 먹죠.